네, 반갑습니다. 9월 7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가 좀 밀렸죠? 네, 내일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받았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회복은 마지막에 조금 해주긴 했습니다만 외국인 매도가 확대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관들로서는 좀 역부족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매수가 많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냥 매도를 조금 줄이는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요. 자, 뭐 일단 마지막 분위기는 그래도 좀 괜찮았다 뭐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변동성은 여전히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수를 끌어내린 것은 시총 상위주의 변동성 때문이었다 볼 수 있겠지만 투자 심리가 일단은 좀 악화되는 모습 좀 보여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중소형주까지 전방위에 걸친 그런 주가 하락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자동차 관련주들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몰려드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일단은 만기를 앞둔 상태에서 포지션 정리를 위한 그런 변동성을 우리가 오늘 봤다, 경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주가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기이기 때문에 기대감 가지고서는 네,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일도 내일까지는 네, 이렇게 약간의 변수를 좀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아래쪽 꼬리가 좀 달렸어요. 마지막에 그래도 반등을 좀 해줘가지고요. 주가 흐름은 그래도 양호한 편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2380포인트를 넘어가는 것을 조금 이제 기대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올라온 부분들이 이제 기관들의 매도가 축소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 이제 저점을 좀 잡았다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정도가 저점이야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지만 2400포인트가 깨지면서 일단 투자 심리가 많이 붕괴된 것이 조금 부담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자, 이 부분을 해소해 주려면은 일단 내일 반등을 좀 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400포인트 이상까지는 올려놓고 내일 마무리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연 만기일날 그 정도 올라올 수 있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겠습니다. 지수의 포지션을 지금 2400포인트로 잡고 있다라면 하단 포인트에서 2400을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반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239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멈추지 않겠나 생각되는 모습이고요. 뭐 강하게 올라가서 한 1% 이상 상승하면 충분히 가능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일단은 만기일날 그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참고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오늘 저점 라인 때 구간을 좀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사실 뭐 지수에 대한 어떤 부담감보다는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파월 의장의 발언,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상황을 좀 보게 되시면 그동안 워낙 많이 내렸잖아요. 많이 내려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이제 저점 라인 때 가까워지면서 내일까지 내리더라도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라고 판단되고요. 뭐 반등이 조금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은 가까이에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계속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은 환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은 고점이 가까워져요. 고점이 점점 가까워지게 되고 변동성에 대한 어떤 경계 심리가 작동을 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는 취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원달러뿐만 아니라 지금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도 7위안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경계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방어적인 기제를 발동시킨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를 확대했지만 내일 매수를 다시 진행을 시켜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보합 수준을 유지해준다라면 환율은 다시 안정권으로 또 아래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생각하시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좀 커졌는데 오늘은 뭐 자동차, 2차전지 이런 쪽에서는 다 괜찮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었을 거예요. 대신에 뭐 게임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주가를 좀 떨어뜨리는 형태로 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교묘한 상황으로 지금 시장을 몰고 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더 떨어져서 전저점을 깬다 뭐 이런 식의 느낌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질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좀 지친다라는 느낌이라든가 시장에 대해서 기분이 굉장히 나쁜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 보시면 되겠죠. 장중에 올라갔던 종목들도 떨어져서 마이너스 전환되고 뭐 이런 모습들 또 최근에 올라갔던
그 상승 흐름도 주가 떨어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좀 허탈감, 네,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바닥에서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또 잘 넘겨야지만이 좋은 흐름들을 기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오늘 수급 동향 보시면 장이 막판에 올라가는 모습들이 이 기관의 매수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시 넘어가면서부터 금융투자 매수가 좀 유입이 됐죠. 그리고 3시경부터는 이제 연기금 쪽 매수도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기관 쪽의 움직임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만 외국인들 매도가 마지막에 조금 주춤거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쭉 진행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감을 많이 실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매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 부담은 좋겠습니다만 뭐 시장을 판단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지수만 흔들려는 움직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볼게요. 지금 코스피 쪽 먼저 보시면 삼성전자가 거의 2%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1.5%대. 자, 삼성전자는 2% 정도만 빠져도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상당히 지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노리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2차전지 쪽이나 자동차 쪽에서는 일단 플러스가 진행이 된 모습이었고, 오늘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주가 하락폭이 조금 크게 나타났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쪽인데, 뭐 특이한 어떤 포인트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이 정도 변동성이라면은 내일 상황에서 변화가 다시 좋아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약간의 변수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뭐 부담은 많이 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 꼬리도 많이 달려줬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카카오 게임즈, 펄 어비스,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 같은 이런 모양새들이 조금 안 좋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안 좋게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시총 상위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뭐 시장을 박살내는 모습은 아니더라도 은근한 압박감은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올라온 종목보다 내려간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 또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많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별주적인 종목들 살펴볼게요. 개별 종목들 살펴보시면 코리아 SE가 상한가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골드앤S, 그 다음에 예선테크라는 종목이 갑자기 튀어올랐고요. 그 다음에 한국정보통신이 마지막에 상한가 다시 한번 진입하면서 마무리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변동폭이 그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에 대한 포지션은 굉장히 좀 작습니다. 2% 이상 정도로 참고를 해보시게 되면 2% 이상 상승한 종목이 11개 종목이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다지 많은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락률 상위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메디콕스라는 종목이 지금 가장 낙폭을 좀 크게 만들었고요. 그 밑에 쪽으로는 일성신약이 13%대 이 정도고요. 낙폭은 대체적으로 뭐 그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하락해서 끝난 종목이 많았습니다. 4% 이상 하락한 종목이 꽉 채우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오늘은 이제 하향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2,000개가 넘는 종목 뭐 2,000여 개의 종목군들이 일단은 뭐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4% 정도 범위에 있겠지만 하락 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이 오늘 주의를 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관련주들은 일단 뭐 3, 4%씩 빠지는 거와 관계없겠습니다만 대형주들이 3, 4%씩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변수가 있는 종목도 있죠.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좀 꺾어서 내려가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들에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기관 쪽 움직임에서는 자동차가 여전히 우위를 좀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에 매수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 아연 순매수 들어가 있고요. 하나솔루션, 에코프로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도가 있어요. 근데 뭐 생각보다 많은 물량은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에 좀 받아줘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팔았습니다. 레버리지 어제는 인버스를 팔았는데 오늘 주가 내렸죠. 오늘 레버리지 팔았으니까 또 인버스 매수가 좀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상황이 되면은 상황이 또 반대로 들어갈 수 있을런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레버리지를 팔았다는 것은 지수에 뭐 글쎄 좀 반등하기 좀 어려워라는 느낌을 좀 줬을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 이런 쪽에 매도가 들어가면서 시장을 압박하고 들어갔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외국인 쪽 볼게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지금 2,500억 넘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누르겠다는 입장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고퍼스 매수가 좀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전기전자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간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에코프로가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생각돼요. 전체적으로는 그냥 뭐 대형주 쪽에서 그냥 은근히 누르는 그런 형태였습니다만은 오늘 역시 삼성전자를 누르게 되면서 시장이 같이 밀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기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잡아내기 위한 삼성전자를 통한 그런 변화였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시장의 방향성을 하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자꾸 누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약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만기일이고 명절 전이기 때문에 아마도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 거로 생각되고는 있는데,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변화가 좀 안 좋게 나타나면 좀 분위기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좀 해준다거나 뭔가 호재성 재료를 통해서 뭔가 풀이를 좀 해주게 된다면 주가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기대하시면 되겠고요. 변수는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이번 그 주 끝날 때까지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또 만기일에서는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막판에 밀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흐름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일은 매매에 대한 포지션들을 아침부터 막 그냥 서두러서 따라가지 마시고요. 오후 늦지막히 보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고, 오후에 매매하기가 좀 껄끄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전에 매수하시더라도 소량 접근을 통해서 리스크를 최소한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내일은 어느 정도 반등의 포지션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그냥 변동성을 전부 다 무시하고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닐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명절 전이잖아요. 연휴 전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주식을 오랜 시간 동안, 또 이번에는 주말을 끼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하고 월요일이 같이 끼워져 있어요. 그리고 명절 끝나자마자 CPI 지표 발표가 있고 또 이 기간 동안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수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담스럽다라면은 아예 명절 이후로 매매를 조금 밀어두시는 것도 괜찮겠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도 뭐 고생도 많으셨고요. 네. 일단 시장에 대한 포인트는 그렇게까지 뭐 크게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일단 우리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내일까지 가봐야 되겠죠? 네, 내일까지는 보고,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보다는 조금 그래도 편안하게 릴렉스 하시면서 마감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감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